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윈도우즈 10 버전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게 될 문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윈도우즈다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하위 버전부터 이렇게 윈도우즈 10 버전까지 발전해서 왔는데 윈도우즈 10 버전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또 어떤 게 편리한지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또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도대체 윈도우즈가 무엇이냐, 윈도우즈 하는데 윈도우즈가 컴퓨터에서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운영체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컴퓨터에 대한 구성을 살펴볼게요. 자,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컴퓨터 발전을 거쳐서 초창기에는 컴퓨터가 정말 우리가 지금의 그 최초의 컴퓨터를 본다면 좀 어이없을 수도 있죠. 50평 구묘의 한 대의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것의 무게를 재봤더니 한 30톤이나 되고 전선의 길이 우리 지금 여러분 컴퓨터 앞에 있는 전선도 너무 너저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초의 컴퓨터는 그 전선의 길이가 25m나 됐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였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의 아주 작은 1kg도 안 되는 노트북들이 많이 있고 또 태블릿 PC도 있고 또 더 작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좀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 인간과 비슷해요. 하는 내용물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술,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네, 하드웨어는 여러분 자신과 비교한다면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신, 육체, 몸이에요. 그 몸을 다루는 기술, 정신세계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육신을 다루는 정신이 말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현재의 나, 과거의 나, 현재의 상황, 그런 걸 이제 점점 잃어가서 우리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좀 일어나죠.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더라도 그걸 다루는 기술이 따라오질 못하면 그 기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있어서 하드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요. 물론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몇 개는 이야기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뇌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듯이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처리 장치 두뇌에 해당되는 CPU가 돼요. 자, 컴퓨터에는 일반적으로 CPU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의 발달이 되어서 CPU가 2개 들어간 것도 이제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AI다, 인공지능이다 라고 들어봤죠? 그 인공지능은 CPU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200개에서 2000개의 CPU가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약 2000개의 CPU가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 입력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러이러한 때는 어떻게 행동해라 라는 매뉴얼이 있죠. 그런 매뉴얼 경우의 수 그런 것들이 다 CPU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런 게 인공지능에는 CPU가 거의 뭐 2000개씩 들어가 있어서 돌아가는 그런 원리가 돼요.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CPU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격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주격 장치로 가져와야지 CPU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장치가 있죠. 하드디스크,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런 것들이 모두 주변 장치다 라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이걸 다루는 기술이 소프트웨어다 그거죠? 그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직접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컴퓨터를 켜는데 역할을 해주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는데 안 켜져요. 그러면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그래픽 아무리 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컴퓨터를 켜주는데 도와주는 것. 네. 그 다음에 컴퓨터 켜졌어서 사용자가 사용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 항상 함께 하는 것. 그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고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운영체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운영체제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다. 이꼴은 아니죠. 많은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죠.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NT, 또 기타, 도스도 있고 네, 그런 많은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알 필요는 없어요. 아주 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분이 모니터에서 명령어 치면 실행이 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 안에는 이렇게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걸로 또다시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윈도우즈는 하드디스크에 일단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게 되면 그 윈도우즈가 주격 장치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져 있는 동안에는 주격 장치에 항상 상주를 하게 됩니다. 상주를 하게 되어서 어떤 이제 두 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갈 길을 잘 못 찾고 있을 때 운영체제가 나서서 다 정리를 해주는 역할이 있고 또 프린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개의 명령어를 같이 받았을 때 누구를 먼저 실행해 줄까 그런 이제 작업 관리 역할도 하고 있고요.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항상 통제하고 제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럼 일을 처리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주격장치에 상주하면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윈도우즈를 배우는 거고 윈도우즈의 10 버전을 배우는 거잖아요. 윈도우즈는 많은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는
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스는 이제 뭐였냐면 마우스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키보드로 명령어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어였죠. dir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세요. dir 치고 엔터를 쳐야지 그 명령어를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내리는 그 명령어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물론 책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항상 또 책장 넘기면서 명령어 내리기는 좀 그렇죠. 하여튼 명령어를 다 외워야지만 실행할 수 있었으니까 일반인들은 컴퓨터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들만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윈도우즈 3이 나오면서 마우스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명령어를 몰라도 돼요. 그냥 마우스로 꼭꼭꼭 찍으면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럼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즈 95 버전이 나온 거죠. 그럼으로써 플러그 앤 플레이 기술을 채택을 하게 되면서 보다 편리한 멀티미디어 환경을 조성을 한 거예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플러그, 연결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USB를 꽂아봤죠. 그러면 컴퓨터가 기똥차게 알아채죠. 네, 그래서 목록을 볼 거냐 해가지고 USB 목록 볼 건지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죠. 네, 신기하죠? 그걸 다 운영체제가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즈 98 버전이 나오면서 CD롬, DVD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다가 윈도우즈 2000이 나왔고요. 또 윈도우즈 XP, 비스타, 윈도우즈 7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윈도우즈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윈도우즈 버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버전은 뭐냐 라고 그랬더니 윈도우즈 7 버전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했다 라고 그래요. 자, 윈도우즈 7 버전까지 썼어요. 시작 버튼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윈도우즈 8 버전으로 오면서 시작 단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윈도우즈 7 버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컴퓨터를 켰는데 끄려면 시작 단추를 눌러야지 컴퓨터 끔이 있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어 했어요. 윈도우즈 7 버전에서 윈도우즈 8 버전으로 오면서 네, 화면 구성을 바꿔버린 거죠. 앱의 형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단추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절대로 시작 단추는 만들지 않겠다. 그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다시 이제 윈도우즈 8.0을 해가지고 시작 버튼을 다시 만든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10 버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작 버튼 일단 있고요. 모든 것을 앱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로 더 많이 가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생활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더 많이 만지세요. 컴퓨터를 더 많이 만지세요. 아마도 스마트폰을 많이 만져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10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앱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윈도우즈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 윈도우즈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네, 바탕화면 다루기부터는 2단원에서 살펴보고요. 또 스티커의 기능, 그림판의 기능, 폴더 관리에 대한 기능, 시작 메뉴 다루기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이것까지는 이제 윈도우즈 8 버전하고는 별로 별다른 게 없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8 버전에, 10 버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크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크롬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더 빠르다, 더 편리하다. 그런 이제 게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긴 있죠. 그래서 살펴보고요. 네. 스토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토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관련된 사진 컬렉션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웹상에서 사진 합성을 아주 잘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합성을 해서 자르기도 해보고 크기 조절도 해서 나의 프로필 사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말 유용한 거죠.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인 경우 나 혼자만 쓰는데 좀 보안에 신경 써야 될 부분 비밀번호를 줘서 폴더를 숨기게 나타내게 또 파일을 숨기고 나타내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10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앱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노트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메모장은 텍스트만 되었잖아요. 원노트는 텍스트, 그림 그리기, 또 이미지 삽입, 또 파일 삽입, 하이퍼링크 삽입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설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하위 버전의 제어판에 대한 기능이 설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머지를 다 앱으로 넣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2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